그 다음 주 15주차,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진도를 다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스프링 기초 했고, 그다음에 마이바티스 했고, JPA도 했고, 지금 오늘부터 REST API인데, REST 컨트롤러, 프론트엔드 앱의 뒷단, 백엔드 개발하는 REST API 구현인데, 그 얘기할 내용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REST 컨트롤러 구현하는 거 빼고 데이터베이스 단은 마이바티스 JPA야. 그래서 이미 배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타임리프 뷰는 안 만들어. REST 컨트롤러 만드는 구현하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1단계 오늘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오늘 14주차죠. 14주차 월 하고 수 강의하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REST API는 주제가 많지가 않아. 그 다음에 15주차 월에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스프링 시큐리티 얘기를 할 거예요. 스프링 시큐리티는 강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얘기고 왜냐하면 보안이고 뭐고 복잡하니까. 그런데 그냥 로그인 기능 구현할 수 있는 미니멀한 예제를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구현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풀제할 때 수정하려면은 이 부분 수정하면 된다. 뭐 그 정도로 강의할 거예요. 그러면 15주차 월이면 진도를 다 나가니까 15주차 수요일 날 그러니까 마지막 구현 시험 플러스 오늘 보기로 14주차 필기 시험도 이날 같이 보죠. 자, 이렇게 할 거고 16주차는 녹강으로 수업할 건데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이 흔히 백엔드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저 풀제할 때 이제 그 백엔드에서 그 로그인 기능 구현해야죠. 그래서 리액트하고 백엔드하고 연동해야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백엔드에서 스프링 그 15주차 월,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스프링 시큐리티는 백엔드 혼자 프론트엔드 없이 구현하는 스프링 시큐리티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건 백엔드 기술만 가지고 로그인 권한 관리 구현하면 되니까 이 수업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로그인 부분은 프론트엔드 수업 안 들은 학생도 있잖아. 리액트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강의해봤자 리액트 아예 모르는 학생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시험 범위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주차까지 해서 시험 보고 16주차는 녹강으로 만들어 올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당장은 리액트 몰라서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한 팀 이루어가지고 그 인증 기능 구현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설명해도 리액트하고 연동하는 부분 설명해봤자 이해 안 되니까 그냥 녹강으로. 나중에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협업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왜냐면 백엔드 혼자 테스트해 볼 수가 없는 기능이니까. 프론트엔드랑 같이 테스트해야지. 이건 녹강으로 만들어서 16주차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대면 수업은 이제 15주차로 끝나고 16주차는 녹강 만들어 올릴 테니까 지금 리액트 아는 학생은 지금 당장 공부하면 되고 리액트 아예 모르는 학생은 나중에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공지를
15주차 수요일,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구현시험을 실시할 거고, 시험 범위는 지난번 필기시험 범위가 뭐였지? 그 다음부터인데. 필기시험 범위가 어디였어요? 10월 마지막 주 배운 곳이 어디야? JPA까지야? 아, JPA 그거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그것까지 봤지? JPA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까지 필기시험 봤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JPA 페이지네이션은 어차피 이건 강의 안 했고 시험 범위 강의도 안 했고 당연히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그 JPA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오늘 하는 이렇게 자, JPA 콜렉션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JPA 쿼리 크리에이션, 오늘 REST 컨트롤러 기초 플러스 이번 주 수요일 아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조까지. 그다음에 구현 시험은 범위가 아니라 예상 문제 그냥 그 JPA 그 구현 시험은 JPA 5 마이바티스 기술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조회 기능 구현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회해서 학생 목록 학생이 아니지. 예를 들어 책 목록이라면 뭐 예를 들어 책 제목으로 그 조회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JPA 쿼리 크리에이션 강의 자, 그 구현 시험은 만약에 JPA로 구현한다면 05 JPA 쿼리 크리에이션 강의 예제와 비슷하게 그냥 조회해서 출력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요일 배우는 REST 컨트롤러 구현하는 문제 또 나오고 스프링 시큐리티 구현 문제는 안 나와요. 그리고 필기 시험 범위에도 스프링 시큐리티는 안 들어가고 스프링 시큐리티는 필요하니까 강의를 하는 거지 좀 꽤 어려워. 초급 내용은 아니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시험 본 거 아직 못 올렸죠? 내가 좀, 11월 들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거의 다 했고, 화요일 날 마무리해서, 화요일 저녁까지는 공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점수 공지하게 돼서 미안하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네. 아무튼 그래요. 뭐 시험이나 뭐 그런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기 바라고. 오케이. 자, 오늘은 REST 컨트롤러 기초. 이게 새로 만든 강의예요. 여태까지는 REST 컨트롤러 구현은 강의 안 했는데, 이번 학기부터 REST 컨트롤러 구현 강의를 하려고 새로 만들었어요. 아마 오늘 이거 양이 많아서 오늘 다 끝나지는 않고 오늘하고 수요일까지 좀 이어서 강의를 해야 할 거예요. 자, 배경 지식. REST 컨트롤러. 프론트엔드 앱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백엔드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그냥 컨트롤러에 골뱅이 REST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이는 것이 쉬운 방법이에요. 이런 컨트롤러를 스프링에서 당연히 REST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REST 컨트롤러. REST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는 프론트엔드에게 전송할 데이터에 해당하는 객체 혹은 객체 배열을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한 객체 배열, 이게 이제 데이터죠. 프론트엔드한테 전송할 데이터. 이 리턴된 이 객체나 객체 배열 데이터가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JSON 포맷으로 변환되어서 프론트엔드에 전송돼요. 그리고 REST 컨트롤러의 액션 메소드는 데이터만 프론트엔드에 전송하고 화면을 만들 필요가 없지. 화면은 프론트엔드가 만들잖아. 그래서 여태까지 REST 컨트롤러 구현 강의 안 했던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비해서 오히려 쉬워. 뷰 안 만들면 돼요. 뷰 안 만들고 그냥 데이터만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새로 배울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얘기하면 뭐 스프링 시큐리티를 제외하고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이 JSON 포맷으로 변환돼서 전송하는 건 자동이라서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동이야. 그냥 자바 객체나 배열을 리턴하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JSON 포맷으로 변환돼서 전송돼요. 그러면 JSON 포맷은 뭐냐? 자바스크립트 언어 문법이야, 사실. 뭐 이 문법 어차피 수동 변환하는 게 아니라서 몰라도 되고 넘어가고. 이렇게 REST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노테이션이 크게 두 가지인데, 평범한 컨트롤러에 골뱅이 컨트롤러는 지금까지 구현했던 평범한 컨트롤러죠. 여기에 한두 메소드만 이렇게 REST API다. 그러면 그 한두 메소드 앞에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한두 메소드는 이렇게 객체나 객체 배열을 리턴하면 돼. 뷰가 필요 없어. 그러면 리턴된 이 객체나 객체 배열이 자동으로 JSON 포맷으로 변환되어서 프론트엔드에 전송돼요. 뭐 쉽잖아. 쉬워요. 뭐 특별히 더 얘기할 게 없어서 여태까지 REST 컨트롤러 강의 안 한 거야. 그런데 평범한 컨트롤러가 아니고 그냥 모두 다 전부 다
그냥 프론트엔드에게 전송하는 다 그런 전부 다 그런 메소드다. 그러면 굳이 메소드 앞에 일일이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붙이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컨트롤러 앞에 골뱅이 REST 컨트롤러라고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메소드가 다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붙인 거하고 똑같아. 다 그냥 데이터만 리턴하면 돼. 그래서 이런 컨트롤러를 REST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현은 잘 안 해. 이렇게 구현한다는 얘기는 뷰의 이름을 리턴하는 평범한 액션 메소드도 있고 데이터를 리턴하는 REST 액션 메소드도 있다. 그때 이렇게 구현하는 건데 그렇게 섞어서 구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골뱅이 REST 컨트롤러를 붙여서 구현하는 게 이게 대다수지. 그래서 클래스 앞에 골뱅이 REST 컨트롤러만 붙이면 모든 메소드에 자동으로 골뱅이 리스폰스 어노테이션 붙인 것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하나 붙여주기 귀찮으니까 클래스에다가만 붙인다. 그래서 골뱅이 REST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소드는 평범한 액션 메소드도 이제 안 돼. 평범한 액션 메소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구현했던 뷰의 이름을 리턴하는 액션 메소드. 이건 이제 안 돼요. 골뱅이 REST 컨트롤러는 모든 메소드가 다 데이터만 리턴하는 액션 메소드여야 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어노테이션 그래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액션 메소드 한두 개 앞에다가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 붙이는 경우가 드물어. 그냥 컨트롤러가 통째로 REST 컨트롤러. 이게 흔해요. 그 다음에 골뱅이 리스폰스 바디도 있지만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도 있어요. 그 웹브라우저 입력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그 서버에 전송될 때 그 HTTP 리퀘스트 바디 부분에 담겨서 서버에 전송이 되죠. 이때 이 데이터는 요거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XWWW form URL encoded 포맷으로 인코딩 되어서 서버에 전송되고 돼요.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프론트엔드가 서버에 전송할 때 이때도 당연히 데이터는 리퀘스트 바디 부분에 담겨서 전송이 되는데 이때 기본 포맷인 그냥 이걸 줄여서 보통 URL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기본 포맷인 URL 인코딩 포맷으로 전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JSON 포맷으로 전송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로 전달하는 데이터도 JSON 포맷이니까 거꾸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로 전송하는 데이터도 JSON 포맷인 게 일관되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JSON 포맷으로 전송된 메시지 포맷으로 전송된 리퀘스트 파라메터 데이터를 액션 메소드가 받을 때 그 액션 메소드의 파라메터 변수가 객체면 여기에 채워서 받잖아. 이때 이 전송되는 데이터가 JSON 포맷이다. 그때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를 붙여야 돼.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요 얘기를 해야 돼. 아마도 높은 확률로 JSON 포맷으로 전송하긴 하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기본 포맷으로 전송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포맷이라고 할 때는 이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 이 부분을 빼야 되고 JSON 포맷이다. 그러면 이걸 넣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초급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포맷으로 보내는지. 왜냐하면 인강 따라 해보고 하는 거지 어떤 포맷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완전 생 초급 개발자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을 보면 돼. 이거 나중에 실행해 보면서 그 개발자 창에서 확인해 보는 방법을 나중에 실행할 때 보여줄게요. 그 다음 리퀘스트 메소드. 지금까지는 get, post, get 매핑, post 매핑 두 개만 사용했지. 그런데 프론트엔드가 있다면 get, post, put, delete 다 사용해요. 이게 관례야. 그래서 백엔드도 그렇게 구현해야지. get 매핑, post 매핑 뿐만이 아니라 put 매핑, delete 매핑 그렇게 구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REST API URL. REST 컨트롤러 액션 메소드의 URL은 쿼리 스트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규칙은 아니고 관례야. 사용한다고 해서 틀렸다 이건 아니야.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관례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관례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 말 잘 듣고 효도하고 그게 관례지. 관례일 뿐 그거 그렇게 안 한다고 뭐 틀렸다 뭐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적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id를 이렇게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건 이건 적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너무 촌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id는 URL에 저렇게 넣어서 id 값이 3이라면 그냥 URL에 3을 붙이는 저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저 부분은. 그 다음에 URL에 그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관례예요. 스턴트 딜리트, 뭐 스턴트 크리에이트, 스턴트 에디트 URL에 동사가 들어가는 것도 REST API에서 좀 이상한 촌스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리퀘스트 메서드로 표현하면 돼요. 그 동사가 그 에디트 화면에서는 수정하는 거고 크리에이트 화면에서는 등록하는 거고 등록, 수정, 삭제, 조회 이것뿐이잖아. 그래서 조회할 때는 get 스턴트 에디트가 아니고 그냥 리퀘스트 메소드가 put 스턴트 크리에이트가 아니고 그냥 URL은 스턴트로 끝나야 되고 리퀘스트 메소드가 post면 등록 리퀘스트 메소드가 push면 수정 리퀘스트 메소드가 delete면 삭제 URL은 그냥 언제나 스턴트 그 다음에 id는 쿼리 스트링으로 id가 가는 게 아니고 슬래시 3 그래서 id를 URL 끝부분에 붙이는 게 또 관례고 이렇게 URL을 안 맞는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 뭐 버그다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촌스러워요. 관례를 벗어난 이상한 짓이니까. 그 다음에 URL에 들어간 아이디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꺼내요. 프론트엔드가 이렇게 요청하면 백엔드가 이렇게 받는 거죠. 뭐 말로 설명 안 해도 이해됐죠? 리퀘스트 메소드가 딜리트니까 딜리트 매핑. URL이 이런 패턴. 여기 이 부분에 아이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고 그 값을 골뱅이 path variable 해서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CORS라는 약자가 있어요. 이게 Cross Origin Resource Sharing의 약자예요. Cross Origin, Cross 교차. 그 다음에 뭐 Origin
출처, 그 웹페이지의 그 출처, 그 URL을 말해요. 그 웹사이트. 이 웹페이지가 어느 웹사이트 거냐? 그걸 오리진이라고 해요. 오리진. 그 다음에 리소스 쉐어링. CORS.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CORS는 다음과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 정책인데, 그 공격의 이름이 약자가 CSRF. 크로스사이트하고 크로스 오리진하고 비슷한 얘기야. 비슷한 말이야. 이 오리진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는 알죠? 요청, 폴저리, 위조. 무슨 얘기냐면은 CSRF 공격을 예를 들어 악성 웹사이트의 웹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바 코드가 마치 정상적인 사용자 행위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뭐 쿠팡 쇼핑몰이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어떤 사이트의 URL을 요청하는 행위. 사람이 뭔가 클릭해도 여러분이 쿠팡에서 뭐 결제 버튼 눌러도 서버로 결제 요청이 날아가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악성 웹페이지 들어있는 자바 코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쿠팡 쇼핑몰에 결제 요청 URL을 호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악성 코드가 뭐 쿠팡 계정으로 뭔가 서버로 뭘 보내고 또 내 네이버 계정으로 뭘 보내거나 아니면 그런 쇼핑몰은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안을 엄격하게 잘 막아. 근데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하게 안 막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네이버 이메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쇼핑몰은 이런 거 공격 엄청 신경 써서 막아요. 돈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악성 코드가 내 네이버 메일 전송 요청을 악성 자바 코드가 마치 나인 것처럼 위장해서 내 네이버 메일 계정에 어떤 메일 전송 URL을 호출하면 그건 쇼핑몰처럼 열심히 안 막아요. 좀 그런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메일함에서 내 메일에서 그 메일에 주소록에 들어있는 친구들한테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메일이 주주쭉 전송되는 거죠. 그러면 내 네이버 계정 비번이 틀렸다라고 오해하는데 비번이 틀린 게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지. 이런 공격 막는 게 코딩 기법이 잘 안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런 공격이 흔했어요. 그래서 내 이메일에서 악성 코드가 친구들한테 우르르 전송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 네이버 계정으로 어떤 웹사이트에 광고 댓글이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내 네이버 계정 비번이 틀렸구나 라고 오해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 요 CSRF 공격에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걸 막기 위한 정책이 CORS 정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쿠팡 웹사이트의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바트 코드가 쿠팡 웹서버에 어떤 URL을 호출하는 것은 이건 당연해. 쿠팡 웹사이트의 자바트 코드는 쿠팡 웹사이트를 개발한 쿠팡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지. 쿠팡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가 쿠팡 서버에 어떤 URL을 요청한다. 이건 당연해. 정상이야. 이건 당연해. 어떤 웹서버도 안 막아요. 그런데 이그젠플닷컴 어떤 이런 수상한 쿠팡이 아닌 웹페이지에 들어있는 자바 코드가 쿠팡 웹사이트에 어떤 URL을 요청해. 이게 좀 의심스럽지. 요런 다른 웹사이트에 URL을 요청하는 이런 자바 코드 중에 대다수가 악성 코드죠. 그래서 이건 매우 의심스러운 부정상 동작이므로
웹브라우저가 막아요. 자, 이게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야. 크로스 사이트란 말이 요 사이트에서 요 사이트 웹페이지의 자바 코드가 왜 저 사이트 웹페이지를 요청해? 오리진이 다르잖아. example.com이 오리진인 코드가 왜 쿠팡.com을 호출해? 이게 바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예요.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또는 오리진이 다르다. 크로스 오리진. 이 말도 같은 말이야. 오리진이 다른 코드가 왜 쿠팡을 요청해?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걸 막는 것이 기본 웹브라우저 웹서버의 기본 정책이에요. 이 정책 이름이 바로 same origin policy예요. 이게 쿠팡 URL을 호출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쿠팡 웹페이지만 된다. 다른 웹페이지 코드가 쿠팡 URL을 호출하는 건 안 된다. 이게 기본 정책이야. same origin policy. 크로스 오리진은 안 돼. same origin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A 사이트에 있는 웹페이지의 자바 코드가 B 사이트의 URL을 요청하려고 하면 웹브라우저가 당연히 그걸 알지. 아니까 웹브라우저가 이거 same origin 아니네? 라고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쿠팡한테 물어봐. 야, 지금 A라는 사이트의 자바 코드가 너를 호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용할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쿠팡이 그래 허용해 라고 하면 호출을 하고 쿠팡이 허용 안 해 라고 하면 웹브라우저가 잘라요. 이렇게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리퀘스트도 있어요. 이게 HTTP 리퀘스트 메소드 중에 우리는 get, put, post, delete만 여태까지 배웠지 옵션스도 있어요. 이 옵션스 리퀘스트가 바로 이거 물어보는 리퀘스트예요. 그리고 이런 리퀘스트를 HTTP pre-flight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이게 미리 먼저 물어본다 이 말이지. pre-flight. 실제 요청 앞에 갔다 오는 리퀘스트다 이런 의미죠. pre-flight. 그러면 서버가 대답을 해요. 리스폰스 헤더로. 그래서 access control allow origin. 어떤 오리진은 허용이고 다른 건 안 돼. same 오리진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allow 해주는 오리진은 돼. 예를 들어 뭐 example.com은 돼. 그러면 이건 허용.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서버가 알려줘야 돼요. same 오리진이 아니어도 얘는 된다. 서버가 안 알려주면 그러면 다 금지예요. 기본적으로 same 오리진만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서로 이렇게 할 때 이 정책을 알고 이거 백엔드에서 허용해야 되고 프론트엔드에서 이거 안 하면 잘려요. 에러 나요. 요청이 웹브라우저가 막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때문이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격도 흔한 공격이라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옛날에는 이런 일 많았어. 이메일 계정 털려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는 메일 쫙 친구들한테 전송되는 일이 아주 흔했어요. 요즘도 가끔 있잖아. 그 매우 의심스러운 메일이 친구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절대 나한테 영어로 메일 보낼 일이 없는 놈이 영어로 어떤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떡하니 첨부 파일도 있네. 그러면 보나마나 이거야. 그 열어보면 안 돼. 그 첨부 파일에 폭탄이 들어있어. 이메일 본문에는 폭탄이 들어있을 수 없고 그 첨부 파일, 이메일로 받은 첨부 파일을 그냥 열어보는 것이 매우 위험해요. 그리고 그거 친구 계정이 털린 게 아니야. 친구가 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공격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그아웃 열심히 누르면 돼. 네이버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악성 사이트 들어가면은 지금 네이버가 로그인된 상태니까 악성 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내 네이버 계정에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용자는 열심히 로그아웃 눌러야 되고 그냥 로그인된 채로 여기저기 다니면 안 돼. 특히 돈 결제 관련된 사이트는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 눌러야 돼요. 쇼핑몰 뭐 이런 거. 그냥 웹브라우저 창만 닫는 거 위험해. 로그아웃 꼭 눌러야 돼요. 뭐 내가 내 카드 번호 등록한 이런 거 뭐 이런 거 꼭. 또 저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결제 특히 돈 결제한 사이트는 꼭 로그아웃 버튼 눌러야지. 그냥 닫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옛날에는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또 스스로 막아야 돼. 이 개념을 알고 막는 구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 이메일 계정은 맨날 바이러스 메일만 날라온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지. 막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배경 지식은 여기까지고 구현을 합시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합시다. 이제 뷰는 안 만들 거니까 타임리프는 이제 필요 없죠. 타임리프를 체크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만 스프링 웹은 체크해야 되고. 왜냐하면 REST 컨트롤러도 결국은 웹이니까.
오케이. 그 코드를 봅시다. 지금 약간의 버그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수요일 날 다시 버그 있는 거 해결해서 그 부분 얘기할게요. 일단, 엔티티 클래스 부분은 뭐 더 얘기할 거 없지. 이미 봤던 거지. 엔티티 클래스. 리포지토리 클래스도 뭐 그대로고, 아니,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 이것도 앞에서 구현했던 거 그대로고. 그런데 앞에서 구현했던 거랑 다른 점. 프론트엔드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기 위한 클래스인데 스튜던트 에디트 클래스의 ID 속성이 지금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프론트엔드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ID 값은 URL의 패스 베리어블로 받죠. 아까 여기 ID는 이제 쿼리 스트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기 이렇게 패스 베리어블 ID는 URL에 들어 있어야 돼. 쿼리 스트링에 있는 값은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예요. 그렇지만 URL은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가 아니지. 그래서 쿼리 스트링도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라서 서버가 받을 때, 액션 메소드가 받을 때 이렇게 모델 클래스에 채워서 아이디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쿼리 스트링도 리퀘스트 파라미터 데이터니까. 그런데 패스 베리어블은 그렇게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디가 없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스튜던트 DTO. 자, 모델도 있고, 엔터티도 있고, DTO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구현하면 아마 이렇게 모델, 엔터티, DTO를 어떤 백엔드 개발자는 VO라고도 불러요. Value Object. 아무튼 뭐, 그건 개인 취향이야. Value Object라고 부를지, DTO라고 부를지. 개인 취향이고. 저 DTO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뒤에 나와요. 여기 적어놨지만, 프론트엔드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클래스. 엔터티 클래스를 프론트엔드에 직접 전달하는 건 보안에 위험해.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안 해. 회사 가면. 컨트롤러에서 보여요. 거기서 다시 얘기하겠고, 여기 컨트롤러. 골뱅이 골뱅이 레스트 컨트롤러야 되고, 이거, 아까 배경 지식에서 설명했죠. 크로스 오리진. 이거 허용한다. 여기다가 허용할 사이트 주소 쭉 나열해주면 돼요. 콤마하고 적어주고, 콤마하고 적어주고. 이거 안 적어주면 잘려. 아까 크로스 오리진 그거 서버가 허용하는 것만 요청을 받고 여기서 허용 안 하면 웹브라우저가 양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롬복의 기능이죠. 로그 메시지 출력해야지.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의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스튜던츠. URL의 앞부분이 스튜던츠예요. 그리고 여기 겟 매핑 URL이 없네. URL 부분이 비었죠? 그러면 URL이 그냥 스튜던트로 끝나기 때문에 이 URL 플러스 이 URL인데 더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학생 목록을 조회하기 위한 URL은 그냥 스튜던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튜던츠까지 URL 보내면 학생 목록이 제이슨 포맷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죠. 여기 이 부분이 비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학생 한 명 요청하는 건데 스튜던츠하고 뒤에 ID만 있죠. 스튜던츠 슬래시 ID. ID는 path variable. 이 구현이 좀 어려운데
회사 가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구현할 거예요. 근데 이거 상당히 문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밑에다가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읽어보기 바라고. 그다음에 포스트 매핑. 얘도 URL이 비었죠. 얘도 마찬가지야. URL이 스턴트로 끝나요. 그리고 포스트 매핑. 그러면 제이슨 포맷으로 전송되니까 골뱅이 리퀘스트 바디. 그리고 골뱅이 밸리드. 이거 앞서 배운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이에요. 밸리데이션. 그런데 바인딩 리절트를 안 붙였지. 바인딩 리절트를 뒤에 안 붙이면 밸리데이션 결과 오류가 있으면 그냥 익셉션이 through 돼요. 그래서 오류가 있으면 그냥 익셉션을 through 에러예요.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밸리데이션 검사 통과한 거고, 그러면 뭐 이 코드 알죠? 앞에서 봤던 코드고, 참 안 봤구나. 세이브 한 다음에 리턴 값이 있어요. 요 부분 설명도 밑에 설명 자세히 적어 놨으니까 좀 길어요. 읽어보기 바라고. 이거 들여쓰기가 밀렸네. 들여쓰기가 줄이 맞아야죠. 오케이. 좀 생소한 코드들이, 처음 보는 코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 적어 놨으니까, 내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보는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 부분도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뷰 프론트엔드. 이거 대부분 여기 학생들 그 프론트엔드 개발 배웠죠?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배운 그 강의 예제 코드예요. 지난 학기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이 코드 설명을 했고, 지난 학기 강의 예제야. 그런데 지난 학기 강의 예제에서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수정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프링 URL은 8088이잖아. 로컬호스트 8088. URL만 바뀌었고 코드는 그대로야. 지난 학기 강의 예제 코드. 이거 다 그대로고, 이 부분만, 여기 이 부분이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려고,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 메시지 출력하려고 여기 이 부분만 좀 추가됐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여기 스프링 폼 밸리데이션 에러 출력하는 부분. 색 안 칠한 프론트엔드 코드는 지난 학기 강의 예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실행이 돼. 근데 현재 내가 지금 집에서 실행할 때는 등록 수정 삭제 잘 됐는데, 지금 실행하니까 등록에서 뭐 버그가 있어요. 수정은 잘 되고, 삭제는 그 foreign key constraint잖아. foreign key constraint 에러. 그것 때문에 삭제는 지금 안 돼요. 등록한 것만 삭제가 돼요. 그 foreign key constraint 에러는 앞에서 얘기했죠. 포린 키 제약 조건. 아무튼 등록 기능 버그 있는 건 해결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고, 자, 여기 설명 잔뜩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세요.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